우리 아이의 밥태기가 시작됐다면 사실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야 되죠. 잠시 지나가는 건가? 아니면 진짜 애가 내내 안 먹어서 문제가 되는가? 네. 일시적이냐 상습적이냐를 보는 거는 안녕하세요, 알자 멤버 여러분. 오늘은 밥태기 이름이 되게 밥태기 같네요. 밥태기 이런 거 같죠. 밥태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요새 뭐 분태기, 밥태기 해가지고 밥과 권태기 합성. 밥과 좀 멀어지는 시기. 그러니까 얼마나 밥을 안 먹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? 밥태기가 왔을 때 양육자는 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이게 잘 먹는 아기인 경우에도 어머님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잘 먹지 않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 밥태기까지 오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. 안 먹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그 미안함. 마음 아픔. 더더군다나 본인이 어렸을 때 작았다고 하면 더욱 그죠. 특히 키 성장 때문에도 맞아요. 예민하죠.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폭에 대해서 꿀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의 밥태기가 시작됐다면 사실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야 되죠. 소장님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? 잠시 지나가는 건가? 아니면 진짜 애가 내내 안 먹어서 문제가 되는가? 네. 일시적이냐 상습적이냐를 보는 거는 성장 그래프를 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. 맞습니다. 아이가 잘 성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아이들의 성장은 매번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. 계단식 성장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잘 먹다가 약간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때 좀 덜 먹는다고. 그러니까 덜 먹는데 아이 컨디션도 좋고 성장 곡선도 잘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일시적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잖아요. 또 이제 유전적으로 작게 세팅된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엄청 잘 먹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크게 태어나는데 사실 유전적으로 작게 세팅되어 있다면 그거 조절하거든요.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 처음엔 잘 먹다가 중간에 좀 덜 먹는 기간이 많이 생겨요. 이럴 때 엄마들이 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이런 거 전문적인 용어로 캐치 다운 그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다만 적게 태어났지만 유전적으로 크게 세팅된 애는 엄청 잘 먹어가지고 따라잡기 성장해요. 캐치업이라고 하고 그래요. 근데 아이 컨디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이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가 만약에 잘 먹지 않는데 잘 크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뭔가를 계속 먹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면 우선은 조금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문제는 이제 상습적인 밥태기일 텐데 몸무게도 잘 늘지 않고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약간 성장이 부진하다라는 느낌을 부모로서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? 우선은 정해진 식사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. 이제 안 먹다 보니까 양육자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간식이라도 막 먹여서 어떻게 이거라도 해보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공복감이 없으면 분유든 이유식이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. 배고픈 느낌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. 앞으로 맞아요. 성장하는 내내 그렇거든요. 그래서 공복 시간을 충분히 일단 유지를 하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대처하거나 뭔가 찔끔찔끔 계속 자주 먹이는 거는 사실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안 먹는 아이일수록 더 그래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아이들 제가 지켜보니까 흥미를 보이는 식재료들이 조금 맞아요.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관찰해서 그 식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정말 잘 통했어요. 야채를 전혀 안 먹는 아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야채를 처음부터 같이 키우고 같이 따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런 채소를 같이 소소하게 길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. 타고나기를 시금치를 안 먹게 타고난 애가 어디 있겠어요. 그거는 어떻게 접하게 해줬느냐인 거죠. 맞아요. 이게 초록색이라는 색깔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고 맞아요. 또 촉각이나 미각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거든요. 네오포비아도 있어요.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는. 근데 그런 이거는 애들이 그냥 있어요.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 안 다양한 되죠.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특히 저희 아이는 촉각
먹기에 너무 예민한 아. 편이어서 약간 입자가 크기만 해도 이거를 바로 알더라고요. 이 아이들 정말 신기하게 파만 골라내는 애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입안에서. 그 식감이 싫어서 그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식감을 조금 바꿔주는 그렇죠. 바꿔주는 바꿔줘야죠.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질감의 굵기가 더 증가하는 거를 이제 좀 더 늦게 진행해야 네, 할 수도 늦게 있고요. 해보고 아니면 오히려 더 맞아요. 질감 있이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아이들도 있고 더 있고. 되직하게 네, 하는 걸 좋아하는 네. 네, 아이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봐야 네. 되는 거고요. 요새 이거를 어머님들이 잘 못하세요. 집안이 더러워지거든요. 아우. 이게 뭘까요?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. 이것도 이제 약간 챌린지가 필요한데 스스로 먹을 기회를 좀 줘야 돼요. 네. 만지고. 여러분 나중에 편해지려면 꼭 그렇게 하세요. 만지고 스스로 탐색하고.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뒤집어 썼더라고요. 엄마가 조금 용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자리를 제한하면 되잖아요. 음. 먹는 자리를 제한하면 거기만 치우면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유식 먹을 때 뭐 이렇게 핑거푸드나 자유롭게 먹게 하지 않아도 난장판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. 그냥 애초에 엄마 마음도 편하게 음. 촉각놀이와 함께 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이. 뭐 자리를 치우기 좋은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맞아요. 거기서 마음껏 먹게 하는 게 좋은 것 제가 요새 같아요. 보니까 그 김장하는 비닐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좋더라고요. 그대로 가져가서 물로 슉 씻어버리면 되니까 음.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자연 첨가물을 통해서 조금 단맛 이런 것들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24개월 이전에는 간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워낙 안 먹는 아이들 그리고 24개월에 가까워졌다면 사실은 아기들이 조미가 되지 않는 김이라든지 아니면 치즈를 조금 활용해서 먹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애들이 김 좋아해요. 김 정말 그러니까요. 좋아요. 안 신기하게. 먹어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잘 그러니까. 먹는가? 김이나 이런 걸로 막 주먹밥을 만든다든지 요즘에는 경단처럼 주먹밥을 만들어서 색깔 예쁜 색으로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유아 전용 참기름 들기름도 나와요. 요거를 있으면 좋지는 않지만 향을 위해서 한 방울 두 방울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볶음밥을 한다거나 주먹밥을 한다거나 이렇게 먹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동그랑땡처럼 만들어서 핑거푸드로 먹게 하면 잘 먹는 애들이 되게 맞아요. 그럼 많아요. 별로 어지러질도 없어요. 네, 되게 안 먹을 때는 고기를 삶아가지고 새우깡처럼 잘라줘서 손으로 들고 먹게 맞아요. 하면 고기도 꽤 먹는 경우 많거든요. 버터를 좀 쓰면은 네. 그 고기가 좀 연해질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- 얼음도 맛있잖아요. 아 맞아. 그래요? 네. 버터에 고기를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은 지방질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. 2돌까지는 버터 사용 괜찮습니다. 과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? 네, 윽박질러서 먹이는 거 그거 습관되면 정말 점점 안 먹거든요. 맞아요. 되게 조심해야 돼서 안 먹는 아이일수록 먹일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. 그리고 욕심을 버리시고 먹을 양만큼만 영양가 있게 준다. 소량. 뭐 엄마 생각에 많이 먹이려고 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아예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양보다 질. 네, 아이 스스로도 조금 있었지만 이 식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냈다라는 성취감도 꽤 맞아요. 좋은 조금 거더라고요. 잘하면은 그 식판에다가 자기가 자기 먹을 만큼 덜어서 이것만 먹으면 식탁을 떠날 수 있다. 이렇게 그거 많이 훈련시키거든요. 괜찮네요. 네, 이제 조금 더 잘해야 한 일이지만 엄마는 식탁에 자기가 먹이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 주는 거고 아이는 그 중에 그거를 얼만큼 먹을 건지를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접시에 자기가 먹을 거를 덜어가지고 그것만 다 먹으면 뭐 몇 분이 돼도 식탁을 떠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. 근데 엄마 마음에는 2개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딱 가져오면은 참아야겠네요. 처음엔 그럼요. 참아야죠. 점점 참아야겠어요. 배고프면 그 다음에 그리고 간식 안 주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먹게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해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